네, 안녕하세요. 초등사이다 김선호입니다. 오늘도 힘찬 하루 시작하셨나요? 네, 좋습니다. 오늘은요, 우리 아이들의 협상 능력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협상 능력이요? 협상보다 일단 기본적인 대화 능력부터 키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초등 1, 2학년까지는 일상적인 대화에 중점을 두시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3학년 이상 10살 정도가 되면 협상력에도 초점을 맞추실 필요가 있습니다. 10살로 잡은 이유는요, 이런 겁니다. 초등교육과정에서 3학년 정도면 수업 시간에 토론을 할 수 있는 어떤 딜레마 있는 스토리가 제공됩니다. 어떤 사건에 대한 찬반 의견을 내고 그 의견에 대한 이제 근거를 대야 하는 거죠. 교육 심리적인 측면에서 볼 때 1, 2학년 아이들에 비해서 3학년 정도부터는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즉 관점을 타인의 시선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죠. 이렇게 관점의 확대가 이루어지는 시기에 협상력도 함께 키우면 가속도가 붙습니다. 협상이라는 것이 결국 타인과의 어떤 관계성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인데요. 자, 자녀의 협상 능력 키워주기 위해 어떤 것부터 시작을 하면 될까요? 협상의 과정과 결과는요, 토론 능력이 있습니다. 집에서 자주 자녀와 토론하는 기회를 가지셔야 하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한숨부터 쉬시는 분들이 계시죠. 당장 아이랑 대화도 잘 안 되는데 무슨 토론 예. 그런데요, 가만히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화가 안 되는 게 아니고요, 부모님들 자체도 토론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예. 직장 가서도 별로 토론이 없죠. 그냥 누가 어떻게 하라고 하면 예. 지금 우리 초등학교 자녀를 두는 학부모님들 학창 시절 제대로 된 토론 몇 번이나 해보셨나요? 대부분 다 객관식 시험 문제 푸느라고 그냥 다, 그리고 선생님들로부터 이렇게 주입식 교육 받느라고 그냥 다 시간 지나가셨죠? 네. 우리 학부모님 스스로가 먼저 토론 능력을 갖추셔야 됩니다. 그게 가장 큰 어떤 핵심 문제였던 거죠. 자, 학부모님들 토론 능력 어떻게 키우느냐? 예. 토론을 하면 주장을 펴게 되죠. 그리고 그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근거를 나타내는 것이 이제 기본 패턴입니다. 주장하고 근거. 예. 물론 부모님들 이 정도는 충분히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문제는 토론하면서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셔요. 그 순간부터 토론이 안 되는 겁니다. 뭐가 되죠? 반드시 이겨야 되니까 협박을 하는 거죠. 말문이 막혀요. 막 아이랑 토론하다 갑자기 막 질 것 같아. 근데 협박을 하죠. 또 숙제는 했냐? 네. 할 건 다 하고 지금 이런 얘기 하는 거야? 그런 얘기 할 거면 그 시간에 지금 영어 단어나 외워. 네. 협박하시는 겁니다. 자녀의 토론 능력을 키우려면요, 토론하는 과정 중에 엄마나 아빠가 아이에게 질 수도 있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때부터 자녀와 토론 및 협상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겁니다. 자,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일단 뭐 만나야죠. 나도 늦게 들어오고, 아이들도 뭐 학원 갔다 오면 숙제해야 되고 등등등, 서로 뭐 같이 얼굴 보고 밥 먹을 시간도 없는데, 예. 뭐 대신 그냥 뭐 논술 토론 학원을 보내시는 분들도 많죠. 예. 뭐요. 자, 학원을 보내지 않고도 자녀의 토론 및 협상 능력을 키워주는 좋은 시작이 있습니다. 토론은요,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질문을 잘 하시면 됩니다. 확장형 질문이 좋은 질문입니다. 토론에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자, 보통은 이제 나름 그때 한번 대화하고 토론을 해봐야지 하고 뭔가 물어보시죠. 예. 어제 아빠랑 같이 보고 온 영화 좋았니? 라고 물어봐요. 그럼 아이는 대답하죠. 재밌었어요. 끝. 그럼 또 물어보죠.
뭐가 어떤 장면이 재밌었는지 좀 구체적으로 좀 말 좀 해줘봐. 그럼 여기서 이제 아이가 짜증을 내죠. 아, 그냥 재밌었어. 말하기가 귀찮아집니다. 예. 어떤 상황에 대해 자꾸 구체적인 내용을 물어보면요, 아이들은 귀찮아합니다. 왜 귀찮아하는지 아세요? 뇌가 게을러서 그렇습니다. 뇌는요, 어떤 기억을 끄집어내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아시잖아요. 책 읽고 그 요약하고 독후감 쓰는 거 정말 싫어하죠. 왜? 책 읽은 걸 또 기억해 꺼내야 되니까 힘이 많이 들거든요. 아이들이 어떤 질문이 계속 확장되고 대답이 오고 가려는 그런 질문을 하시려면요, 기억을 더듬어야 되는 질문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확장형 질문이 아닙니다. 그냥 파고드는 질문이에요. 예. 확장형 질문은 뭐냐면 뭔가 이렇게 상상해 봐야 하는 상황들을 물어보는 게 확장형 질문입니다. 자,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그 스카이캐슬이 참 드라마가 되게 막 이제 인기를 많이 끌었었죠. 거의 뭐 대한민국의 모든 청소년들과 학부모님들이 동시에 같이 본 드라마 같은데, 예. 거기서 이제 한 아이가 엄마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치는 장면이 나와요. 예. 이제 그러한 장면들을 보고 나서 나중에 이제 아이에게 물어보는 거죠. 만약 너가 저 아이라면 엄마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너도 저렇게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칠 거니? 아니면 관심을 끌기 위해서 또 다른 어떤 걸 뭘 할 거니? 예. 이건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일을 상상하게 만들죠. 드라마 속 아이처럼 물건을 훔칠 건지 아니면 다른 뭐 더 좋은 방법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중요한 건 그 상상하는 시간을 기다려주는 거죠. 그 시간부터가 이제 토론이 시작되었음을 알려주는 징표가 되는 겁니다. 질문을 해야 된다. 확장형 질문. 확장형 질문이란 뭐냐? 과거를 파고드는 질문이 아니라 상상해서 대답할 수 있는 질문. 예. 그러면 그 뒤부터 대화가 서로 계속 오고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럼 만약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래? 만약에 그럼 이런 상황이라면 하면서 계속 만약의 상황들이 계속 떠오르게 되죠. 자, 또 가정에서 자연스럽게 토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하실 수 있는 게 있는데요. 뭐냐면 권한 부여입니다. 권한 부여. 권한 부여 이게 뭔가요? 예. 교육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 학습에 대한 관심을 높이려면 동기부여를 해줘야 됩니다. 토론 및 논쟁을 통한 협상에 참여하게 하려면 권한부여를 해주셔야 됩니다. 권한부여란 뭐냐면 이제 10살이 넘으면 그때부터 서서히 한 가지씩은 권한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부터는 학교에 입고 갈 옷은 너가 정해봐. 하지만 너무 계절에 맞지 않거나 지저분하다고 여겨지는 것만 엄마가, 아빠가 이렇게 관여할게. 그렇지 않다면 뭐 너가 어떤 옷을 입고 가도 좋아. 이렇게 구체적인 권한을 주면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이제 협상의 기회가 자주 찾아오게 됩니다. 그게 왜 협상의 기회가 찾아오냐고요? 예. 권한을 내가 이미 줘버렸는데 무슨 협상을 하나요? 자, 권한을 주었기 때문에 협상의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막상 권한은 줬지만요, 상황은 늘 변수가 생깁니다. 옷을 마음대로 정해서 입을 수 있다고 했지만 캠핑을 간다거나 명절날 뭐 친척집에 가거나 등등 다양한 상황에 맞는 드레스 코드가 있죠. 예. 이러한 순간들의 갈등이 일어나고 그 갈등의 순간들이 바로 진짜 협상력을 키워주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자녀와 정말 논쟁하고 그 과정에서 무언가 협상을 하려면 아이들에게도 협상할 만한 뭔가가 있어야 됩니다. 협상은 어느 정도 서로 협상할 만한 협상한 테이블에 놓고 있을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협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대부분 협상 테이블에 많이 놓여 있는 사람이 이기게 되죠. 그건 협상이 아니에요. 예. 그러한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을 것을 미리 주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권한 부여를 통해서. 그럼 아이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지키기 위해서 혹은 그 권한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서 논쟁에 기꺼이 끼어듭니다.
그것이 진짜 협상력을 키우는 과정이 됩니다. 어떻게요? 좀 해볼만 하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아, 그냥 차라리 숙제했냐고 말하고 끝내는 게 낫지. 맞습니다. 쉽지 않아요. 힘듭니다. 그래서 초등사이다가 함께 뚜벅뚜벅 같이 걸어가고 이런 얘기 또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도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요. 갈수록요, 사회는 더 힘들어집니다. 이미 많이들 느끼시죠? 직장에 가셔서도. 예. 그나마 집에 들어와서 애라도 좀, 꼬박꼬박 말이라도 들으면 참 좋겠는데, 그것이라도 좀 위안이 될 것 같은데, 야, 또 초등사이다가, 집에 가서 또 토론하고 논쟁하라고 하니까 내가 이거,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벅차다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녀한테 어떤 위안이나 위로를 받는 거는요, 그냥 10세 이전으로 이제 끝냅시다. 끝내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태어난 건요, 우리 부모에게 어떤 위안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세상에 나온 게 아니에요. 아이들 각자의 길이 있습니다. 10살이 넘으면요, 초등학교 3학년 이후는 이제 세상으로 내보내기 위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스스로 설 수 있는 좋은 무기를 준비해 주셔야 돼요.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협상력입니다. 네. 초등 우리 자녀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어떤 환경이나 습관 같은 것들이 뭐가 있을까? 예. 학생들을 보면요, 유독 협상력이 좋은 아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와 반대되는 아이들도 있고요. 그 둘의 차이점은요, 이런 겁니다. 보통은요, 어떤 논리적이고 언변이 좋은 아이들이 협상력이 더 뛰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두 아이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겁니다. 경청하는 자세에 있습니다. 협상의 완결은 어떤 힘의 논리만 가지고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타인의 공감까지 이끌어내는 협상의 완결은 경청할 줄 아는 아이인지 아닌지에 따라 그들의 놀이 문화에서 결정이 됩니다. 평소에 자녀의 말에 귀 기울여 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럼 아이도 다른 사람의 관계에서 경청하는 자세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대화 및 토론으로 이어지고 협상의 과정으로 이어집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혹시 로랑 콩발베르라는 프랑스 위기협상 전문가가 있습니다. 프랑스 경찰 특공대에 계시는데요. 이제 그런 쪽으로 강연도 많이 하셔요. 유튜브에 이제 로랑 콩발베르라고 치시면 나옵니다. 잘생기셨어요. 목소리도, 프랑스 남자들은 그렇게 목소리들이 좋은지 몰라. 참. 자, 다시 하겠습니다. 그분이 이제 15년간 세상에서 이제 가장 위험한 사건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과 이제 협상을 하신 분이죠.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가스통을 들고 아파트를 날려버리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인질 석방을 위해서 숲속 어떤 테러리스트 반군들과 직접 협상을 하기도 하고 거의 목숨을 내놓고 협상을 하는 거죠. 그러한 베테랑 협상 전문가가 자신의 저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단원한테 세상에서 가장 협상하기 힘든 사람이 있다. 누굴까요? 자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아이. 아셨죠? 목숨 걸고 협상하는 사람도 이 세상에서 자녀와 협상하는 게 제일 어렵답니다. 네. 자녀와 토론하고 논쟁하고 협상하는 것 원래 어려운 겁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잘 안 된다고 자책하지도 마시고요. 한 학년 올라갈수록 하루하루가 지나갈수록 우리 아이와 어떠한 주제로 어떤 이야기로 한번 논쟁하고 협상도 해볼까 하는 걸 준비하시는 마음, 한번 시도해 보시는 마음만으로도 정말 아주 잘 하시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고요.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초등사이다는 초등 학부모님들과 함께 갑니다. 어떻게? 뚜벅뚜벅. 언제? 오늘도 내일도. 감사합니다.